리딩 알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다가 찾아간 곳은 포천에 있는 카페예요. 조명 예쁘죠? 여기저기 신경 쓴 흔적이 보이는 이곳 역시 화장실이에요. 라탄이라고 부르죠. 특정 나무 껍질로 가구나 매트, 바구니를 만드는데 이곳은 가구며 소품이 거의 라탄으로 돼 있어요. 이 화장실 특징은 손을 씻은 다음 일회용 휴지 대신 수건을 쓴다는 점이에요. 왠지 대접받는 기분이 드네요. 이 화장실에서 제가 찾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12살의 모나리자예요. 콜롬비아 화가 페르난도 보테르의 작품이죠. 우아하고 기품이 가득한 보일 듯 말 듯 감춰진 미소로 알려진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를 모태로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완성한 모나리자. 리딩 알다. 오늘의 이야기는 2인자예요. 이인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친구 4명이 똘똘 뭉치면 이 세상 겁날 것이 없다던 영화 친구. 어릴 적부터 이곳의 리더이던 준석. 준석의 빛에 가려진 그림자, 잘생긴 시다바리 동수가 있어요. 이인자의 열등감과 무력감을 나타내는 살리에르 증후군의 주인공 안토니오 살리에르. 그 역시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그를 훌쩍 뛰어넘어버리죠. 리드 가십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결정적일 때 용서하고 상대를 품어버리는 블레어. 이 구역 주인공 세레나에 가려진 이인자. 그 유명한 대사를 날리는 사랑스러운 그녀가 저는 좋더라고요. 1인자의 빛에 가려진 이인자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당히 2인자임을 선포하고 내세워 오히려 당당한 위너가 된 2인자도 있어요. 2인자는 이뿐만이 아니죠. 맥주의 싸움도 유명해요. 오래전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는 오비 맥주였어요. 하지만 지하 500m 안반수, 깨끗한 물을 모토로 내세운 크라운 하이트의 등장으로 판세는 뒤바뀌죠. 당시 한강 페놀 방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물에 예민한 시기에 크라운에 물을 내세운 마케팅은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코크 싸움도 대단해요. 2인자 펩시는 오히려 1인자 코카콜라를 아예 대놓고 내세워 디스하는 광고로 유명해요. 1989년 파란을 일으켰던 공업용 오지 사건. 이것으로 당시 라면시장 1위였던 삼양과 2위였던 농심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얘기할게요. 오늘은 당당한 2인자 얘기에 집중해 볼게요. 비밀 첩보 스파이 하면 떠오르는 양대산맥 FBI, CIA. 오늘은 FBI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FBI와 관련 있거든요. FBI는 미 연방 수사국을 말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어요. 각 주마다 해당 경찰국이 있겠죠. 사건이 그 주의 범위를 넘어 여러 개의 주에 걸쳐 있다든지 또 미제 사건 또는 사안이 큰 사건은 주로 FBI가 담당하죠. 그래서 FBI가 등장하는 영화에는 비행기가 많이 나와요. 미국 내의 사건들은 FBI, 미국 밖의 사건들은 CIA,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의 에다는 CIA, 엑스파일의 멀더는 FBI, 본 시리즈의 본은 CIA.
FBI는 주로 수사관이 나오고 CIA는 주로 스파이가 나와요. 얼마 전 트럼프를 가슴 졸이게 했던 스캔들을 터뜨린 사람, 바로 FBI 국장이었어요.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도 떨게 만드는 FBI. 지금의 대단한 위상을 만들어낸 주인공 FBI 초대 국장이면서 48년 동안 그것을 유지한 존 에드거 후버. 바로 알다가 생각하는 2인자의 대표 주장입니다. FBI는 원래 법무부 소속의 그냥 일개 수사국이었어요. 당시 유명한 갱스터를 체포하면서 막대한 수사권을 휘두르게 되죠. 늘 그러하듯 권력과 정보기관은 서로 친해요. 어떤 권력은 FBI에게 50개 주, 전 주를 관할하는 권한을 주고, 어떤 권력은 너무 커진 FBI를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들죠. 어쨌든 FBI도 법무부 지휘 아래 있어야 하는 건데 후보에게는 이러한 위계도 통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고급 정보, 일명 약점을 쥐고 있었거든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동생 케네디를 앉혀요. 그때 후보가 내놓은 것이 바로 마릴린 먼로 카드예요. 세 사람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서 의문만 남겨놓았어요. 그 이후 권좌에 앉은 권력자는 멋진 말을 하면서 후보를 FBI 종신국장에 임명하죠. 대단한 약점이 잡힌 게 분명해요. 후보의 감시망에 걸린 자들은 권력자들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찍힌 그들은 후보의 감시망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FBI 국장 임기는 10년이에요. 1972년 후보가 죽자마자 닉슨 대통령은 후보의 엑스파일을 찾기 위해 그의 집을 이잡듯이 뒤졌고, 의회에서는 FBI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단축시켰답니다. 1924년에서 72년까지 48년 동안 국장 자리를 지킨 존 에드거 후보. 8명의 대통령이 바뀔 동안 그는 여전히 장막 뒤의 대통령, 막대한 권력의 2인자였어요. 생전에 그는 동성애자를 지긋지긋하게 경멸했다 하지만 사실상 어쩌면 동성애자였을지 모른다는 것이 오늘날 다수 의견이에요. 영화 더 록에서 영국 스파이 존이 무언가를 훔친 죄로 오랜 세월 감옥에 갇히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후보의 비밀 파일이래요. 영화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가짜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였다는 것이 재밌어요. 1인자든 2인자든 리더의 가장 큰 책임은 후임을 키우는 것이고, 자신의 권좌를 내려놓을 때를 아는 지혜가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세기의 스포츠 대결이라 하면 각각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저는 테니스, 그 중에서도 뷰에른보리와 맥켄로의 대결이라 말하고 싶어요. 영화 보리 대 맥켄로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당시 1인자 보리가 호텔에서 바깥을 보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최정상에서 아래를 굽어봐요. 그리고 정상의 바톤을 이어받을 맥켄로와 세기의 경기를 치르죠. 물론 그 경기에서는 보리가 승리해요. 하지만 보리는 자신의 떠날 때를 예감하죠. 저 밑에서 부지런히 올라오는 맥켄로를 보면서 말이죠. 다음 윈블던에서는 맥켄로가 승리하며 정상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그 둘은 각자 위치에서 주목받고 사랑받고 있어요. 우리들이 알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할게요. 우리 또 만나는 거죠?